자, 이번에는 7강에 있는 두 번째 작품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딱 하니 보니까 나비 순수한 존재죠. 예, 순수한 존재인데 표면적인 의미는 순수한 존재고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뭔가 통일의 염원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징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봐야 되고 철조망이죠. 우리 다 알 수 있는 것. 바로 분단을 상징하는 분단의 상징물이에요. 휴전선. 예, 그거죠. 분단의 상징물. 그러면 자, 순수한 나비와 같은 존재가 분단의 상징물인 휴전선을 보고 야, 휴전선 더 싸! 이렇게는 않을 거야. 저 휴전선 허물고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라.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 자, 들어갑니다. 이게 연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년. 좀 불규칙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가 2년. 그리고 여기가 3년. 그리고 여기가 4년. 그 다음에 여기가 5연, 마지막 5연은 또 한 개 행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시는 전략적으로 여기 꽃밭을 그리워하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술어 정도 표현된 걸로 봐야 되겠죠. 어설픈 표시에 비역해서 좀 도치법 같이 좀 표현했죠. 또 기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보자는 내용이죠. 마지막 연을 볼 때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의미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파악할 대상이 뭐고 이게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를 짐작하고 낯선 시가 나올 때 특히 그걸 하고 갑시다. 자, 1년부터 바로 가죠. 지금 저기 보이는 시퍼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끄러운 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푸런 강 첫 번째 1번 매겨두고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비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건 나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 퍼런 강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에다 바로 쓸게요. 네, 첫 번째 요건 부정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현실은 결국 분단이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분단을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 나비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나비가 극복해야 할 것이죠. 극복해야 할 것. 한마디로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강과 산이 있어요. 자,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사하게 보냈다라는 내용이죠. 별일 없이 보낸 것은 동그라미 무사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해요. 즉, 저 강과 산을 넘어가야만 별일 없이 무사하게 보낼 수 있다. 극복의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쪽 하늘은 자,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라고 했는데 시푸런 강과 산은 상징이에요. 여기서 상징이고 그 다음에 서쪽 하늘인데 장밋빛 무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가 지는 무렵이죠. 그래서 노을이다 또는 석양이라고도 얘기해요. 석양, 노을을 의미하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석양은 한자어, 노을은 우리 고유어야.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 하강적 이미지가 좀 슬픈 듯한 느낌을 줄지 아니면 낭만적인 배경이 될지를 좀 봐야 되죠. 타는 큰 눈의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큰 눈의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눈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법입니다. 자, 사용된 표현법 은유법. 큰 눈의 창을 열어 하는데 점점점점점점이 되어 있어요. 점점점이 되어 있는데 자, 은유법. 큰 눈의 창은 일단 해를 가리키는 거고요. 뉘어 넘어가는 해를 가리키는 거고 열어 점점점점점 하고 있는 것은 말줄임표. 그죠? 말줄임표. 뭔가가 좀인데 아직은 좀 놔둬봅시다.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바로 좀 넘어갔다가 저걸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할 때 나비의 심정은 뭐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고, 네, 서로 가슴 타는 이거는 뭡니까? 서로 애태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애태우는, 자, 거리예요. 거리에 숨이 흐르고 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분단 휴전선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서로 애태우는, 서로 가슴 타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민족 간의, 현실로 좀 들어갑시다. 민족 간의, 예, 그리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 서로 헤어진 거죠. 이산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이산의 슬픔.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족이 헤어지는 거예요. 이산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라서 서로 가슴 타는은 세모로 들어가 있죠. 부정적인 거예요. 거리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 흐르고라고 해서 일단 표면적으로 일련에서는 지친 날개로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이에요.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안타까움도 나타나고 해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애잔한 슬픔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이연으로 넘어가서 모진 바람이 분다 해서 모진 바람,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시련,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근데 시련, 고난은 결국 남북 분단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분단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런 속에서 피비린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거 하나로 게임 끝난 거 아닌가? 피비린나게 싸우는, 이거는 남북 분단, 남북 대결이라고 써놓을게요. 남북 대결.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고 뭐 그냥 핵폭탄 쏘려고 하고, 그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됐죠? 그래서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인데, 나비 한 마리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나비 한 마리는 바로 뭡니까? 분단의 아픔을 지닌 우리 민족이겠죠. 분단의 아픔을 지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리고 표현법을 좀 보면 나비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의가 들어가면 요건 은유법이에요. 비유와 상징이 다 있는 거죠. 생채기는 상처라는 뜻입니다. 상처라서 요건 세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면 됩니다. 생채기.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받은, 그래서 분열의 아픔을 지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게 요 생채기 때문에. 다음, 첫 고향의 꽃밭에 나지막히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상처를 입은 나비가 이제 뭡니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꽃밭이죠. 그래서 첫 고향의 꽃밭인데, 요건 색깔 구분. 네, 해서 꽃밭 동그라미 별표 치고 마지막에도 꽃밭이 있어. 슬슬 짐작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네, 평화로웠던, 또는 남북이 함께 공존했던, 공존했던 과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지. 과거 시절일 수도 있고, 또는 평화와 공존이라고도 생각해봐도 돼요.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평화와 공존에 의지하려는,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이 있다. 그래서 바라움의 향기겠죠. 그래서 바라움의 향기, 여기도 네모칸 치고 은유법이죠. 첫 번째 은유법. 의가 들어가서 은유법이야. 은유법, A는 B이다. A의 B라고 표현한 것이 은유법. 그럼 그 은유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바람의 향기, 요 향기가 우리의 소망일 텐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단 극복, 통일이겠죠. 분단 극복. 분단 극복은 다른 말로 통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이런 시적 화자의 소망을 뭘로 나타내고 있어? 후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죠. 표현법 좀 체크 좀 해봤습니다. 향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연에서 소주제를 보면 이연에서의 소주제는 꽃밭을 생각하면서 날아가는 상처 입은 나비죠. 상처 입은 나비, 우리 민족이에요. 나비가 꽃밭을 생각하면서 날아갑니다. 꽃밭 떠올리며, 꽃밭 떠올리며 날아간다. 이렇게 소주제를 좀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에 3년 갑시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시련과 고난이요. 남북 분단이에요. 앞에서 했으니까 요건 따로 체크 안 할게요. 저 강. 산을 넘으려면 산도 앞에 일련에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라고 해서 요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여기서 좀 체크할까요? 그래서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비가 날아가야 될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비가 날아가야 할 거리라는 의미가 되는데 마일, 작은 따옴표니까 별표는 쳐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지. 나비가 날아갈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 분단 극복을 위한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거야. 남북이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느껴지는 분단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와, 피에 젖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해서 피에 젖을 대로 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뭡니까? 남북 대결이죠. 그래서 남북 대결의 상처, 6.25 전쟁부터 시작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겠죠. 대결의 상처 또는 같은 민족이 같이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 같은 민족이 상잔,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고, 시린 바람이에요. 시련과 고난이죠. 이 추상적인 정서의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한다? 촉각적으로, 시리다는 건 촉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목이 바싹 말라가고 숨결이 가뿐. 그래서 목이 말라, 그 다음에 숨결이 가뿐. 이거는 나비의 시련이 계속되는 거죠. 나비의 시련이 계속돼요. 분단 극복이 계속 안 되고 계속해서 남북 분단은 대결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라고 하는 거예요. 싸늘한 적지, 촉각적인 이미지인데 이 남북 대결의 분단의 현실을 촉각적으로 또 제시하고 있어요. 저기 분단의 현실이 저기에서 앞에서도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분단의 현실을 촉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3년의 소주제 여기에다 좀 체크할게요. 복잡하더라도 3년의 소주제 뭡니까? 시련과 고난에 지금 나비가 날아가는 장소가 중에 시련과 고난에 고난 속에라고 하죠. 고난이보다 고난 속에 적의 땅, 북한 땅이겠죠. 적의 땅을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이에요.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적의 땅, 북한 땅을 날아가는 나비는 당연히 시련과 고난이 몹시 클 수밖에 없지. 다음, 사연을 갑시다.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물, 방해물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한 번에 갑시다. 벽. 장애물, 방해물이에요. 장애물, 방해물인데 뭔지는 알겠지? 예, 휴전선.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라는 건 뭡니까? 피로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한마디로 시련과 고난 속에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시련, 고난 속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고난의 상징물이 바람이죠. 바람은 다시 분다. 앞에서 했던 거 이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쯤 나르면 아방이라고 하죠. 네, 아방에 잠깐만. 자, 아방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하는 부분인데, 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아방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체크합시다. 거기에서, 자, 아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 나비의 방이에요. 그래서 아방은 나의 방이다라고 하는데, 나의 방향이란 뜻이죠. 나의 방향인데, 아방에, 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이죠. 슬픈 철조망은 세모, 이렇게 하는데, 안긴데, 완결된 종결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이렇게 체크했는데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죠.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별표 2개 들어갑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역설법. 말이 안 되죠. 철조망인데 따뜻하고 슬프대. 긍정과 부정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건데 여기 싹 다 좀 지우고 여기 싹 다 지우고 다시 좀 리셋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싹 다 지우고 리셋을 좀 할 건데 저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주제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역설법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따와서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인데 이 말인즉슨 뭡니까? 목적지에, 예, 안기는데 아방에 안기면 따뜻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된다고? 따뜻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따뜻. 역설법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현실은 분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준 것이 저 역설법이에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역설법. 역설법의 내적인 의미까지 알아둡시다. 다음 마지막 행.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라고 해서 이거는 분단을 극복한 세계겠죠. 그래서 분단 극복 또는 남북이 화해하는 거겠죠. 예, 남북 화해. 더 궁극적으로는 뭐 통일 이런 류의 용어들을 여기에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꽃밭 별표 쳐놔야 되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단 극복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꽃밭은 예, 작품 내적으로 보면 나비의 최종 목적지죠. 나비의 최종 목적지 꽃밭이에요. 그리워하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꽃밭에 도착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죠.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지적 표현에 해당이 돼요. 다음 어설픈 표시의 벽인데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래서 예, 어설픈 표시의 벽인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어설픈 표시의 벽 없어져야 될 대상 한마디로 분단이죠. 물질적으로는 휴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전선. 분단은 없어져야 할 것이란 얘기죠.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 인식이 반영이 되는데요. 인식이 어설픈 표시의 벽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저 어설픈 표시의 벽이 이 기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어설픈 표시의 벽이 바로 기예요. 어설픈 표시의 벽이 여기서 기라고 본다면 한마디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또 이쪽으로 뽑아서 남북 각각 뭡니까? 자신의 깃발,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어떻게 됩니까? 분단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야. 분단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결국 세모야 이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야?
점점점점 앞에 말줄임표가 있는데 이쪽을 뽑아서 말줄임표는 시적 화제의 정서 뭡니까?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안타까움. 끝. 한마디로 지금 나비가 날아가 순수한 존재인 나비가 날아가는데 자꾸 바람이 불고 막 그 시련과 고난이 있어. 그런데 나는 꽃밭, 과거에 평화롭게 공존해 있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 분단 이전에 그 모습을 그리고 날아가는데 적군의 땅, 즉 북한 땅을 가는 거겠지? 북한 땅을 가는데 자꾸 시련과 고난 막 피가 여기 피에 젖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막 힘들고 막 숨도 가쁘고 한데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벽을 느끼긴 하지만 따뜻하고 슬픈 철조망을 인식하면서 나의 최종 목적지인 꽃밭을 향해서 끝까지 가요. 그러면서도 계속 뭐예요? 벽과 깃발을 보는 거죠. 대립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죠.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는 것을 나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